뭐 물리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설이라도 기반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미루나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시거나 중풍이나 파킨슨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요양원은 집에서 완전히 떠나서 시설에 가서 사는 곳이죠. 미루나무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고 저녁에 모셔다 드려요. 하루, 낮 동안을 저희가 돌보는 거고, 또 어르신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중에 가장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바로 이 주간보호센터예요.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면 8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요. 체조하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뭐 미술 공부하는 시간, 음악 공부하는 시간, 모든 시간들이 짜여 있어서 발입 능력에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지. 또 우리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어르신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는 거, 약 끊을 때마다 약 챙겨 드리는 거, 또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자르는 거,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늙어서 다음에 노인이 된다 해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다니는 것은 국가에서 85%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내는 돈은 15% 본인이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20만 원대에 본인 부담금을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다. 직원은 지금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15명. 여기 나오실 수 없는 어르신들은 집에 가서 돌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한 50명가량 될 것 같아요. 한 3분의 2는 다 뭐 고령자죠, 주로. 늘 생각하죠.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 사회적 기업을. 누구든지.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뭘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몰라.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좀 더 충실하게 사업체를 키웠을 건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뭘 해줘야 될지,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만큼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 그때 그냥 이 급조한 것들로 했다는 걸 생각해요. 지금 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생각이 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아 실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물리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노약자한테 건네고 나한테 고맙네, 복 봤어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 되는 것 같아. 난 그게 바로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그때 받는 거지. 복 봤어 하면, 고맙네 하면,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만들지 않았는 것이고, 뭐 주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자아 실현을 경험하게 된 것이 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 할머니들 사진이야, 전부 다. 감사합니다.
어제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어제 꼬마 노래 부르는 거. 꼬마가 네. 몇 살짜리? 8살 초등학교. 그래갖고 재밌었어요? 예. 미루는 거 최고 좋아. 노랑 수박이네, 노랑 수박. 노란 거. 노랑 수박. 진짜 사회공헌 사업, 사회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공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나는 의무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옷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폐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걸로 만드는 그런 원단이어서 이 플라스틱? 네, 리사이클 원단이에요. 폐 플라스틱을 광양 쪽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원단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보면은 이런 거 현수막도 있어요. 네네. 현수막은 여수시에서 수거한 현수막, 네, 버려지는 그냥 바로 버려지는 현수막. 여수시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그 분리수거함에 넣는 그 봉투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만들거든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만든 원단으로 조끼를 만들고 있고, 여수시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분리수거 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옷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옷에 인쇄를 하거나 판촉물에 인쇄를 하는 일도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미싱 쪽에 앉은 직원들은 주로 미싱을 하고, 판촉물 쪽으로 가는 직원들은 판촉물에서 일을 하고, 전문화에 돼 있기도 하죠. 장애인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오전반 직원들이 나와 있고, 또 오후에 또 오후반 직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공장장님하고 저쪽에 미싱하고 계신 부장님하고 저희 안에 종사자분하고 해서 한 25명 이상 일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죠? 일단 조금 보시는 거 이게 해졌네요. 네. 주문 표시는 거.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여기 복귀에 주머니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 주머니 조끼 주머니 다리는 거예요? 근데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일을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쉽지 않은 거니까 또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 직원들은 반복해서 알려줘야지 흡수가 된다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정도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려고 저는 노력해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게, 왜냐하면 항상 일은 달라지고 하니까 항상 비슷한 일을 맡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좀 더 어려운 거는 우리 공장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이제 전문 인력분들이시거든요. 저분들은 도와서 하고 그렇게 하려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 여수 재활승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뭐 3년차 운영하고 있는 정영임입니다. 저는 이제 막 다양한 운동을 좋아해서 승마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재활은 장애인이나 신체 불편하신 분들, 그 지체라든가 꼭 몸만 불편한 게 아니고 뭐 행동 과잉 장애라든가 아니면 자폐성 장애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기다릴지도 알고 말 잘 타요. 승마가 오로지 장애 비장애 구분 안 한대요. 그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잘 타는 애들은 잘 타요. 지금 중학생들 여명에서 이번에 55명 초중고 해갖고 55명 왔는데 걔들은 다 기본은 해요. 무서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하면 못하고 똑같아요. 뭐 장애인이라 해서 무서우고 그런 건 없어요. 직원이 지금 3명 대표 있고 제가 도와주고 거의 고령자고 이제 한 사람은 전문 인력이고 마필 관리사라 해갖고 어르신 여기는 이제 카운트 보고 도움 서비스 하고 그래요. 저기도 다 이제 55세 이상이니까 고령자죠.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셔야 오시게 되고 또 한 번 빠지면 계속 해요, 꾸준히. 그래서 승마는 진짜 중심 운동이고 좋아요. 모든 신체 기능, 장, 막 이런 기능까지 다 좋아져요. 장애인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50% 깎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오셔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체육공단에서 주는 바우처,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주는 바우처도 매주 태워줍니다.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은 공휴일이고, 이번 달부터 주 5일제로 했어요. 주말에는 이제 학부형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중에 가능하죠. 저렇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희가 말 5마리까지 매거든요. 5분이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1시간에 한 8명, 10명은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시설이라도 기반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날로 좋아지는 그 자세나 뭐 행동 이런 것을 보면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명감이 하고 여기 복지관도 또 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은 단체 몇 군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도 막 돌산 어디 한빛 뭐 작년에 좀 해오긴 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더 확대해서 하려면 차량 지원도 해서 더 크게 많은 다양한 계층한테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베키친 대표 서범용이라고 하고요. 베베키친은 이제 유아 반찬, 유아 식품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뭐 식품들, 그리고 노인 환자식 그런 걸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가 2살, 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먹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직접 제가 만들어서 먹이다가 이걸 업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는 퇴근하고 들어와서 뭐 아이를 먹이는 시간, 만드는 시간도 부족하다 느꼈는데 육아를 편하게 해줌으로써 뭐 엄마들도 편하고 그거 역시 당연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 섭취하는 고객은 보통 100일에서 150일이 지난
이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5학년까지 저희가 주로 타겟을 하는 거는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넓은 소비자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쿠킹 클래스는 이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4분에 5분 정도 모시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가벼운 불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뭐 덮밥류 뭐 하루에 한 2-3가지 정도 반찬을 만들어 보고 그걸 싸서 집에 가서 먹여보고 그러면 또 같이 피도 나눠보고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총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도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아이를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는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쿠킹 클래스 중에서도 이제 어른들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클래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가 지금 8살, 7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같은 좀 문제점, 좀 바라는 것 이런 게 좀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좀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 꼭 필요하겠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면 아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로 기업으로 왔을 때는 좀 원하는 게 니즈가 있고 그걸 저희가 해소해드리는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든 뭐 다른 어려움이 있든 뭐 그거는 어디서나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또는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군도 있지만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쿠킹 클래스를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조금 더 좀 올해부터는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만 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무 셋들 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 정복순입니다. 저 주민협의체에서부터 집수리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기완이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랍니다. 월요일 날부터 할매 브루스 카페를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처음이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하면은 할 말 하겠고 성심성의껏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네. 할매 브루스는 이제 붓두막도 나오고 할매 붓두막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할매 브루스로 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있지만 해도 앞으로는 계절 따라서 계절 음식이 나올 예정이에요. 또 계절 음식으로는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도 한번 해갖고 가서 보기도 하고 독거노인이 많아요. 추석에는 송편도 좀 해서 나누고 설 때 그럴 때는 또 찰밥 떼갖고 식혜도 해서 나누고 우리가 직접 식혜 해갖고 할머니들 찾아뵐 때도 맨손으로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수리 시작할 때부터 그 앞에 주민협의체부터 한 게 올해 지금 6년 차 나와요. 예, 6년째, 1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네, 주민협의체 하면서 음식을 해다 놓고 오시라 그래갖고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집으로 찾아가자 해서 그래서 다녔어요. 그래갖고 집으로 다녔어요. 많이 나갈 때는 한 7, 80명 정도 나가고요. 복지 혜택이 좋잖아요.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만 하자 그러면 이제 조금 줄어지고 그래요. 네, 비누도 만들고 체험을 주로 하죠. 예, 체험. 이제 여기서도 체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설탕하고 단지 그것뿐. 설탕하고 이거는 레몬청, 이것도 레몬하고 찹즙해 놓은 거. 비파, 우리가 비파를 직접 수확을 한 거예요. 비파 살구처럼 생겼어. 한번 또 맛을 보고. 아주 맛있어.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은 해도 이제 홍보 결과가 좋아서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조금 좀 잘해서 내서 또 여러 간들을 좀 알려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해보니까 좀 힘들기는 하는데 나보다 또 좀 힘든 어르신들을 뭔가 들고 가서 찾아뵙고 문 열어보고 계세요 그럴 때 아이고 고생했어 그러면은 마음이 그냥 뿌듯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